탄핵 사태를 겪는 한국의 40에서 60대 사이를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시각. 다른 거 없습니다. 인문학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과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산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세상에 해악을 끼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쁘게 되라고 기도하던 것도 아니었고, 다 나름 자기 혼자만의 나름 소박한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건 저희밖에 없는데, 왜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요? 45년 만에 겪는 비상계엄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국민의 짐에 있는 애들이 더 골 때리는 아들이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 대한민국인 주사파가 남아 있어가지고 김일성 사상에 동조돼서 북의 선동을 따르고 있다. 뭡니까? 주사파는요, 제가 학생운동 할 때도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어요. 주사파는 물론 간첩 세력도 비슷한 애들이 있었죠. 미석기 이런 그런 애들은 원래부터 있던 애들이고요. 그거는 주사파이라도 원래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간첩들이 다 조종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걸 데모하고 선거까지 조종하고 있다. 소설을 그만 쓰세요. 소설 너무 많이 봐서 문제예요. 음모론 컨스피러시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거 없고요. 바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40대, 60대 사회 분들이 그냥 먹고 살고 내 어떤 경제적인 부와 어떤 인생의 만족감만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자기를 바라보는 관찰력, 인내력이 너무 없었어요. 한마디로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소양들에 대해서,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소양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시하고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쁘고 힘들게 살아와서 그냥 본인들은 그냥 내 가족 하나만 챙기고 그냥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룬 거였지만, 오로지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챙기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회란 걸 만들어서 같이 가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챙겨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뭔가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너무 노력들을 안 했어요. 너무 안 했어요. 그런 세대가 만들어낸 괴물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고 김건희입니다. 또 이재명이라고 안 한다고 하는데 또 거품물 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저런 괴물을 탄생시켰잖아요. 내가 내란을 했으면 2시간 만에 했겠습니까? 말도 안 돼. 내란을 일으켰다가 2시간 만에 진압이 된 거지. 발이 안 맞아서. 지는 내란을 일으킨 건데, 내가 그거 하려고 지가 했다가 지가 2시간 만에 멈춘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가 했을 때는 다 잡아 쳐넣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잡아넣었기 때문에 실패해서 2시간 만에 끝난 거지. 본인이 그냥 경고하려고 했다 2시간 만에 끝냈다고 말할지 또라이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도 윤호준 씨가 매일매일 술을 쩔쩔을 살아가지고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맞아요. 제가 봐도 술주정뱅이라고 보여요. 저놈이 살면서, 윤석열이 저놈이 살면서 무슨 인문학적인 책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인문학이라고 하면 시작부터 뭐냐면, 저는 옛날에 한국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을 참 좋아했어요. 그지가는 건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제화불 책, 이 자바는 봤냐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자바는 봤나? 좋은 글씨나, 좋은 글씨나, 백경, 이런 거, 분노의 포도,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아마.
최고라고 하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는 이래 껍데기를 만져봤나? 책을 한 만져본 적이 있나? 본 건 말 안 하게 만져본 적이 있나? 단테 신곡 이런 거 이렇게 잡아본 적은 있나? 햄릿, 뭐 맥베스 이런 거, 한여름 밤의 꿈 이런 것들, 셰익스피어 이런 명저들을 본 적이 있냐? 군주론 뭐 책임 잡아봤냐? 그 아시아의 사대기 있어. 뭐 노노 명작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책을 왜 봐야 되느냐?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고 우리의 생각 영역을 넓히고 우리의 감정의 영역, 이성의 영역까지 넓힐 수 있고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60년대생, 70년대생 요까지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했던 사람은 제외하고 그러다 예술적 소양까지 더 없지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에 왔을 때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막 떠드는 애들은 또 젊은 애들이잖아요. 40, 60대들은 아직도 내 주위에도 있어요. 성렬이 뭐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뭐 남자 그럴 수 있지. 이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 이제 쭉 패고 싶지만은 남자가 그럴 수 이것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고 지금도 사회에 도처에서 자기 잘 자고 돈 잘 벌고 있어요. 다 나름 사회에서 저 콧방울 좀 끼는 애들이다.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매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쳐졌었어야 되는데 그냥 능력지상주의, 내가 돈만 잘 벌면 되고 돈 버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 사회에서 능력만 가지면 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취미로 혼자 인문학적 뭐 모임 이런 가지면서 뭐 책 뭐 대충 읽어보지도 않고 뭐 그 주도에 가는 사람이 책 설명해줘. 예, 야, 맞다, 뭐 좋은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고 와인 한 잔 마시고 뭐 음악 오페라 감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투영시켜서 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 책 보라면 봅니까? 안 보지. 보라 해도 뭐 정말 뭐 이런 거는 보지. 뭐 성공하는 법, 주식 성공하는 법.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뭘 대비해야 되는가,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만 보잖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란 겁니다. 인문학. 인문학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문학, 예술 모든 것이 다 총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 너무 적고 그런 것이 적다 보니까 보세요. 성렬이를 누가 대통령을 뽑아줬냐고요. 까밀하게 이재명 뽑으면 다르냐고요. 비슷해요. 뽑아도. 그래 이재명은 성렬이처럼 저렇게 사고는 안 쳐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타고난 출발이 다르다고요.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단점이 다 있지만 성렬이는 장점이 뭐 있습니까? 지 말로 마누라 사랑하는 거,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국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같이 안 보여요. 성렬의 장점은 술이 세다는 거겠죠. 매일처럼 저를 술을 처마셔도 멀쩡한 거 보면 멀쩡하지 않아요. 뇌가 나갔어요. 지금 이런 세상의 문제를 도스토옙스키의 재화벌을 보면 나오거든요. 인간의 죄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정말 그 성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서.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그럼 우리는 왜 인간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큰 깊이 있는 고찰을 하는 것은 그 요번에 한강 작가가 적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주 사태를 겪어 나오면서 거기서 한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잘 문학적 언어로 잘 투영을 해놨잖아요. 바로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 개인의 아픔, 그 개인의 아픔이 모여서 한 사회의 아픔이 되고 한 집단의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광주 사태 때 광주를 겪었던 광주 시민들의 아픔, 제주 4.3 사태를 겪은 제주 시민들의 아픔, 그럼 아프리카의 뭐 라이베리아 이런 내전을 겪었던 그 나라들의 아픔, 중국에서 홍위병 때 핍박받았던 사람들의 아픔, 미국에서도 지금 뭐 인종차별 받는 그런 사람들 아픔,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같은 어떤 인간으로서 같은 사고를 하면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두꺼운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문학서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냥 쭉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번에 탄핵 사태, 계엄 사태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탄핵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고요. 쟤는, 성렬이는 자기가 대통령 하나 3년 동안 야당이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했다. 반대할지만 골라 했잖아요. 야당 대표하고 단 한 번이나 만났습니까? 만나라니까. 안 만날래. 마누라하고 쫄랑쫄랑 다닐 줄 알았지. 한동훈 만날 때 툭 끌어가지고 인문학교 소양이 없으면 저런 식의 괴물이 태어나서 저런 식의 괴물을 자란다고. 내가 그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 나이 들어서 대학생 되는데도 자기 아들을 고모수로 뺐다는데 맞을만 했다고 보니까.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한테 맞을만 했더만. 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인간과 인간 간에 맺어야 되고 인간과 인간 간에 어떤 만들어 나가야 될 가장 기본 고리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어려울수록 돌아가라.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자, 피아노 치는 사람들, 뭐, 악보, 연주 안 풀릴 때는요, 뭐 치는지 아십니까? 그냥 스케일 연습하면 차리네 같은 거, 이런 거 칩니다. 복잡 어려운 거 안 쳐요. 기타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잡 어려운 거 안 쳐요. 그냥 스케일 연습을 따라라 스케일 계속해요. 계속 스케일만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 기본이거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 그 안에서 뭔가가 나온다고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과 이 음을 어떻게 잘 배합해서 높낮이를 만드는 거, 옥타브 어느 틀 안에서 높낮이를 배양해서 멜로디를 만들고 이것을 이 시간을 쪼개서 박자를 만들고 그게 음악이잖아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문맥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전달하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성렬이처럼 당원 발표하는데 성내가지고 성질부리 잡고 뭐 내가 잘났는데 새끼야 너가 잘못됐어. 나는 대한민국을 구하려 했던 놈이란 말이야. 이딴 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접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하고 과연 어느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우리들부터라도 왜 저런 괴물이 탄생하게 됐는지 왜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누군가는 투표를 더 많이 해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려야 되는지부터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 지금부터 반성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국힘 애들 하는 거, 뭐 국민의힘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하야시키면 안 되는데 그냥 저거는 정권 뺏기기 싫은 거예요. 다른 거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권 뺏긴다는 거지. 이재명이 정권을 헌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놈은 뭐 어떻게 잡아놓을 수도 없고 쳐죽일 수도 없고 내 성질 같아서는 쳐죽이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에요. 그 감정이 교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들고, 누군가가 힘든 느낌을 들고, 누군가가 좀 차별받는 느낌을 들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사서히 접근해서 그 감정을 읽어내고, 그 감정을, 뭐, 다독이기도 하고, 그 감정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단어가 필요한 거고, 말이 필요한 거고, 글이 필요한 겁니다. 늘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만 사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글들이 필요하고 그런 글들이 쌓여있는 많은 인문학적 서적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읽고 너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축생지옥, 아수라 지옥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내부장가 그 영화에 나온 거, 뭐, 내부장가 뭔 영화입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그 백윤식 하는 거 있잖아요. 나 국민들은 개 돼지입니다. 그래서 놔두다 보면 저 길에 뭐나 던지면 저기 떠들다가 조용히 잠잠해집니다. 그 말이 맞잖아, 여러분들도. 그래, 잠잠해 있다가 언제지 뭐 성렬이가 사고 치니 언제 와가지고 지금 추운데 나와가지고 하자는데 성렬이는 어씨 없네. 왜?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만만하게 대하는 거고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책임 때문에 나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나는 이재명을 찍었다. 나는 성렬을 찍지 않았다가 아니고 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윤석열을 찍고 국힘내 당을 찍은 것을 막지를 못했잖아요. 왜? 인문학적인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도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하는 게 바빴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인문학 안에는 그 세상을 살아오던 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잘 살았던 사람들, 세상을 제대로 꿰뚫어 봤던 사람들이 남긴 그 아주 소중한 낱말들이 있고요. 단어들이 있고 문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문장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인 마음으로 상대를 만나서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생각의 수준이 높아져야 여러분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면 많이 보거든요. 주식 이거만 맨날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면 돈 잘 번지 그것만 찾고 있어요. 유튜브를 봐도 그런 것만 보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지금 뭐 아파트를 30평을 사고 싶다. 나도 저 차를 사고 싶다. 나도 저런 집을 살고 싶다. 나도 연봉 2천만 원 벌고 싶다. 도대체 그 생각이 아무것도 하질 않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해봅니까? 그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저런 괴물을 뽑아놓고 이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내년도 계획 짤 거고 내년 이래 하고 저래 하고 계획 짜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아빵구다. 다 엉망될 거예요. 지원급사 속망망. 제가 바라는 겁니다. 어서 망하기를 늘 기대하고 있다. 지원급사 속망망. 빨리빨리 망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뭔가 좀 함께 나아가는 좋은 환경이 인간이란 말 안에 들어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회성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냥 내만 잘 살면 된다잖아요. 내만 성공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남이 실패한 거 모릅니까? 근데 그 신경 안 쓰잖아요. 내만 2천만 3천만 벌면 되고 남은 모르겠다 알바 아니잖아. 내 알바 아님. 이런
생각의 결과물들이 나온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전 세계 현실입니다. 미국 보세요. 트럼프. 내 알바님. 누구나라 모르겠다. 나는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만 잘 되면 된다. 내 인동은 미국 최대한 잘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인문학적 소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책 좀 보세요. 인문학적 책 좀 보고 뭐라도 책을 좀 보세요. 책을 보고 책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자꾸 주식 거만 보고 바라보고 있지 말고 부동산 이거 바라보고 있지 말고 뭐 해야 지금 돈이 될까? 어떤 주식을 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거만 연구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괴물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낳은 애들, 당신들 자식들은 어떤 세상에 살게 하고 싶냐고요. 본인이 아파트만 하나 물려주면 답니까? 본인들이 유산만 물려주면 답니까? 그걸 어떻게 쓰게 할 거냐고요. 몇 년 수백 번 쓰도 못 할 건데 애들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 좀 보세요. 인문학적 접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학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책을 보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사람답게 살자고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저런 괴물들 저는 뭐 연하지만 2035년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지금이 내리막길 아니냐고? 아니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다 끝이 아니에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긴 터널을 이제 열심히 들어가고 달리고 있으니까 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조심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책 좀 보세요. 책 좀 보고 음악도 좀 들으세요. 책 좀 보고 무용도 좀 보시고 예술도 감상하시고 미술품도 감상 좀 하고 좀 하세요. 유튜브만 보지 말고요, 좀.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좋은 내용 좀 보고요. 그래 해야 이번에 이런 미친놈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그로 인해서 탄핵이 생기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해야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야겠다는 생존의 방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좀 보십시오. 진짜.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인문학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냐고요? 톨스토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책들에 답이 있습니다. 저세술 성공 비법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좀 추운 겨울에 날도 썰렁하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독서합시다. 독서. 좋은 책으로 독서 좀 합시다. 아시겠죠?